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그거 그냥 보고 그냥 클릭해서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 퍼주고 계신데요. 네, 블로거는 클리어. 클리어 쓰는 거는 클리어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또 걱정 많으신 분들은 네. 이런 거 물어봐요. 네. 매출 근데 했는데 매출 안 나온다고 막 네. 환불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월에 얼마를 지금 벌고 계세요? 지금 현재? 마케팅이 그달 수입이 들어오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순이익이 그 정도시죠? 순이익입니다. 와, 1,500만 원에서 2,000. 네. 근데 원래 직장인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직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복직을 할지 퇴사를 할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직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수익을 다 만드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휴직하기 전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계기는 아주 사소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의 친한 동생이 마케터인데 그 마케터인 아이가 저랑 만나서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저에겐 좀 신세계더라고요. 온라인 마케팅. 네네. 블로그 마케팅이었어요. 네, 블로그 마케팅. 근데 저는 되게 안정지향적인 성격이라서 바로 퇴사를 하고 하기는 쉽지 않았었어요. 사람이 보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처음에는 이제 퇴근 후 남는 시간 2시간, 3시간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좀 넘게 했나? 그러다 보니까 한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부업으로 벌게 된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으로. 투잡을 해서 네, 블로그 투잡을 마케팅을 해서 2, 300 정도의 수익을. 네, 제가 이걸 한 게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처음에 2년 정도는 그렇게 한 2, 300만 원을 번 것 같아요. 어떻게 수익이 생기셨나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한다는 거는 즉 어떤 광고주, 업체 대표를 홍보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포리얼님이 치킨 가게를 냈어요. 네. 치킨. 근데 간장치킨을 팔고 싶은데 사람들이 간장치킨을 여기서 파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럼 홍보를 하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포리얼님의 가게는 지역의 가게이다 보니까 TV 광고도 내기도 그렇고 어떤 광고 매체를 사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포리얼님은 본인은 매출 향상에 하는데 더 힘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왜냐면 어떤 블로그를 뽑아야 되는지 블로거에게는 가이드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가이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포리얼님의 가게에 저희 같은 마케터들이 가서 적절한 블로거를 뽑아서 맛있게 치킨을 먹고 후기를 쓰게 한다던가 네. 혹은 그 블로거들에게 저희가 아예 글을 써줘서 홍보하는 글을 이제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포스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블로그 마케팅 대행의 가장 기본적인 상품들입니다. 네. 여기에 필요한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블로거가 필요하겠죠. 네. 글을 써줄 사람.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포리얼님의 치킨 가게처럼 업체 대표님이 필요합니다. 고객. 네. 세 번째는 이런 마케팅을 할 마케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블로그 마케팅을 한 번에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만 보고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블로거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블로거를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세요. 네. 예를 들어 포리얼님이 지금 치킨 가게 하는데 블로거에게 우리 가게 와서 치킨 좀 먹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쪽지나 메일을 보낼 거 아니에요. 여기도 어떻게 써야 될지 처음에는 감을 못 잡습니다. 네. 저 같은 마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냥 쪽지나 메일을 쓰지 말고 오픈 채팅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려요. 오픈 채팅으로. 네네. 여러분들 카카오톡 키신 다음에 거기에다 SNS 마케팅, 뭐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 기자단, 블로그 체험단 등을 검색하시면 한 1,500명씩 모여있는 그런 블로거들이 모인 방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방에 들어가면은 마케터들이 거의 5초마다 한 번씩 공지를 해요. 어디 뭐 먹으러 오세요. 어디 무슨 글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고 거기서 처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거기서만 모집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 그 오픈 채팅방 주인이 안 쫓아내나요? 안 쫓아냅니다. 오히려 환영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오픈 채팅방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본인의 그런 채팅방의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마케팅 대행사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블로거 분들끼리 운영하는 건가 보네요. 물반 고기반. 블로거 반, 대행사 분 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행사는 분들이 열심히 공지를 하고 블로거들은 그걸 보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블로거가 없어도 문제지만 대행사분이 없어도 문제겠죠. 일거리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지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구독자분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길 수 있으면 제가 25권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거 그냥 보고 그냥 클릭해서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 퍼주고 계신데요. 네, 블로거는 클리어. 클리어 쓰는 거는 클리어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블로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여기 있는 블로거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필요한 게 광고주, 포리얼님의 치킨 가게 같은 곳이 필요해요. 네. 근데 문제가 이런 곳을 그럼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이제 영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업이라는 두 글자를 들으면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크게 영업은 온라인 영업과 오프라인 영업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온라인 영업부터 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구독자님들과 그런 많은 분들은 대부분 브랜딩이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아무리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고 한다고 한들 거기로 잘 유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하지만 브랜딩이 안 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실제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오프라인 영업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발로 뛰는 영업. 네. 왜냐하면 그게 프리랜서에게는 오히려 강점이에요. 포리얼님이 사장님이에요. 근데 포리얼님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어디를 찾아본다, 마케팅 회사를 찾아본다면 대형 회사밖에 안 찾아봐요. 네.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고 바로 마케팅하면 검색되는 곳들만. 근데 그런 회사를 의외로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마케팅 회사가 커지면은 일이 분업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 따로, 우리 가게를 관리하는 사람 따로, 블로그 관리하는 사람 다 따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컴플레인이 생겨도 이게 잘 안 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블로그 마케팅 사기다 이런 얘기도 종종 올라오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규모인 그런 작은 회사들을 선호하는 대표님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네. 내 가게를 한 명이 줄곧 책임져주는. 근데 그런 사람은 똑똑똑 찾아오거든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는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신용도랄까? 신뢰감이랄까? 이것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대형 회사를 이길까 말까 하니까 네. 저는 이렇게 찾아가는 걸 더 선호하고 그걸 추천드려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가장 저는 정석이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처음엔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찾아가는 영업을 하셨어요, 똑같이? 네, 저는 똑같이 했어요. 지금 제가 한 걸 완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성향이 근데 막 영업을 하시는 성향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가면 쓴 거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영업해본 적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고요. 영업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 친구도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막무가내로 찾아갔잖아요. 네. 뭐라고 말해야 될까?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 기본은 문 앞에서 30분을 서성거려요. 네.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친구에게 들었었어요. 명함을 만들고 블로그 마케팅 하는 방법은 이렇고 다 이해를 했고 이렇게 하면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고 그런 많은 지식도 나름 이제 정리해 갔는데 그래도 문을 못 열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 앞에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직장도 있고 굳이 이거 해서 돈 벌지도 모르고 안 벌지도 모르는 걸 왜 하고 있나 했지만 확실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 한 번만 들고 열고서 그 다음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정해진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예를 들어 포리얼님의 치킨 가게예요. 네. 여기가 지금 합정인가요? 네, 합정입니다. 그럼 합정에 있는 치킨집, 합정 치킨집을 검색했는데 옆에 있는 라이벌인 통닭집이랑 네. 옆에 라이벌들 여러 치킨집은 마케팅한 포스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포리얼님 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네, 제가 네. 그거를 말씀을 드려요. 이 합정 치킨집을 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케팅을 할 줄 알아서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스팅을 해서 노출을 시키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사장님들 중에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그럼 한번 일단 들어봅니다. 네. 무슨 소리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 사장님의 가게의 키워드들을 조사해서 광고를 제대로 안 하는 곳 혹은 광고를 아예 안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가라고 할 때 거절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저희가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살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물건을 안 사면 사실 거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면대면 거절이라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마케팅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 내 상품이 거절을 당한 거다. 그쵸.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마케팅 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봤다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전 다 거절당한 거지만 제 상품이 거절당한 거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 한 곳 뚫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1에서 10을 만드는 것보다 0에서 1을 만드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여기 예를 들어 종이컵이 보이나? 여기 종이컵이라는 포트포리오를 제가 들고 가면은 조금 더 말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 포리얼님이 제가 열심히 설명했으면 포리얼님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금 어디 하고 계세요? 네. 이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요 월곡역에 있는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당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말할 때 자신감도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 친구, 친지 중에서 뭐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료에 가깝게
마케팅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 만들기용으로. 만들기용. 그리고 본인이 일단 마케터 스스로도 효과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은 트래픽을 쌓고 거기서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걸 본인이 느끼면 본인이 앞으로 영업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0에서 1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밀고 나갔지만 제가 이제 카페에서 사람들을 마케팅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지인이라든지 친구, 친지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크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 번에 막 4-5군데를 무료로 가깝게 해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영업을 빠르게 해서 크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면서 이건 또 이 사람들이 좋은 팁이구나 해서 그 다음에 저도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왕이면 주변에 있으면 쓰는 게 좋죠. 네, 그죠. 네. 영업 이제 오프라인 영업할 때 그러면 언제 가는 게 좋아요? 직장인분들 퇴근하고 가면 또 저녁에 막 싫어하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완전히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다 있으니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가면 본인도 싫겠지만 가게가 그때가 피크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손님 많을 때 가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퇴근하고 나서는 가게들 한번 그냥 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거 손님이 많네, 손님이 없네. 혹은 여기 가게는 포리얼 통닭이면은 포리얼 통닭을 검색했을 때 포스팅이 있네 없네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한 해 만에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를 판단하는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평일에 봤던 곳들을 가시면 돼요. 가실 때는 점심 저녁 피해서 그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네. 3시부터 5시 사이 그때 가셔도 되고 점심 전에 그 준비할 때 그때 조금 한가할 때 가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건 요식업일 때고요. 생각보다 마케팅할 곳이 정말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마케팅하면 요식업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쉐어하우스, 고시원, 뭐 애들 장난감 파는 곳, 뭐 카페, 하다못해서 뭐 DVD 방까지. 네. 정말로 마케팅은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니까 다양하게 보고 다양한 곳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하나 딱 보면은 사실 다 고객님들이시잖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못하겠어 하는데 분명히 한 곳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영업 미친 듯이 다닐 거예요. 자신감이 막 이제 오르거든요. 왜냐 알거든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가는 모든 음식 먹는 곳, 모든 서비스를 받는 곳에 명함을 다 돌렸었어요. 거의. 그러면은 CS는 어때요? CS 좋죠. CS가 사실 대표님들이 일반적인 마케팅 회사에게 가장 불만을 느낀 요건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왜냐면 대표님들은 주말에 바쁘거든요. 근데 마케팅 회사 직원은 주말에 쉬어요. 네. 지금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급하게 고칠 게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 가게 이름 오타 내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쵸. 네. 그리고 치킨이 나는 15,000원짜리인데 얘가 35,000원 올렸어. 하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고치고. 근데 이런 일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번한 일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한 번 한 번이 대표님 가슴에 맺힌단 말이에요. 야, 내가 2달 전에 그 얘기인데 안 했다. 네. 그러니까 CS는 저희 같은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업 투잡하시는 분이면 주말에도 잠깐의 시간을 내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잠깐의 시간 내서 전화 한번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CS는 프리랜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대표님들이 처음에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얘가 잘 봤네? 고쳐주냐면 오히려 연락을 안 해요. 약간 믿음직스러우니까. 네. 그렇잖아요. 오히려 직원을 쓰면 직원은 주말에 일을 안 하니까 이제 CS가 처리가 안 되는데. 처리가 안 돼요. 이분들이 요청하는 CS가 되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CS 얘기가 나올 때 프리랜서의 자신감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프리랜서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주말에도 전화 받고요.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화 빗발치기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안 옵니다.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강점이요. 네, 직장인분들한테는. 네. 또 걱정 많으신 분들은 네. 이런 거 물어봐요. 네. 매출 근데 했는데 매출 안 나온다고 막 네. 환불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옛날 200만 원, 300만 원 그때는 후불제를 썼어요. 아예. 효과 보시고 내세요. 네. 제가 기자단 체험단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효과 한 달 하시고 나서 맘에 들면 돈 주세요. 그러면 이걸 보시는 걱정 많으신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돈 안 주면 어떡해요? 네. 근데 대표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게 대표님. 포리얼님의 치킨 가게예요. 포리얼님은 지금 저가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인 분에게 한 달 마케팅비를 뜯어먹고 싶으신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마케팅을 꾸준히 잘할 곳을 찾는 게 목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쵸. 한 달 띄어먹는 거로 만족할 분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표는 정말로 내 가게 좀 제대로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던 게 내가 성실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후불제로 주세요 하면서 꼭 말을 붙였던 게 그거였어요.
포리어님이 치킨집이면 아니 사장님 사람들 치킨 먹고 나서 돈 내죠. 치킨 먹기 전에 돈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왜 마케팅비를 먼저 주십니까? 네. 마케팅 다 경험한 다음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얘가 적어도 나한테 사기치지 않겠구나. 아, 프리랜서인 분이니까 얘가 돈을 먹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대표가 더 걱정해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대표님에게 안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블로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광고주를 만나긴 영업을 말씀드렸고요. 네. 세 번째로 마지막은 이제 마케터는 마케팅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마케팅 기술하면 여러분들이 또 막 뭐야 그거 무슨 책을 읽어요를 제일 많이 말하거든요. 아, 거창한 기술. 어떤 전공 서정 책을 읽으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마케팅 학과 교수님이 마케팅 제일 잘하지 않아요. 그죠. 아, 맞죠? 경영학과 교수님이 큰 회사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네.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적용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상위 노출이라든지 브랜드 블로그 관리라든지 이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체험단, 기자단과 같은 아주 쉬운 상품부터 먼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체험단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블로거들을 선정해서 여기다 가게에다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를 써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 기술이기보다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내가 뭐 월 200, 300 넘었을 때 그때 기자단, 체험단 넘어서 상위 노출,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상품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처음에는 일단 누구나 좀 시작할 수 있는 기자단 체험단 같은 거. 네. 기자단 체험단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포리얼님은 치킨 가게로 계속 설명을 할게요. 네. 포리얼님이 치킨 가게면 치킨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단을 보낼 수 있겠죠. 네. 체험단이라는 거는 적절한 블로거를 선정해서 여기는 마케팅 기술은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는. 네. 적절한 블로거를 볼 줄 아는 눈은 필요해요. 네. 그런 것들은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지만 뭐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블로거를 선정을 해서 이제 가이드를 줍니다. 왜냐면은 가이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안 주면 블로거가 예를 들어서 포리얼님이 치킨을 먹고 포리얼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간장치킨의 짭조름한 맛인데 네. 이 사람은 먹고 정말 맛있어요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출하고자 하는 정확한 그런 마케팅의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줍니다. 네.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블로거를 뽑고 가이드를 주고 체험을 하고 와서 포스팅을 하고 이제 그 URL을 받아서 저희 대표에게 전달해 주는 구조예요. 네. 그게 체험단입니다. 네. 근데 기자단은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포리얼님은 치킨집인데 포리얼님은 성격상 블로거가 오면 긴장돼. 내 가게에 오면. 네. 내가 오면 네. 괜히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사람이 엄청 많아서 바글바글한데 블로거가 저기서 막 사진 찍고 있으면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혹은 포리얼님이 치킨 가게가 아니라 전동 오토바이 가게를 해요. 네. 이거를 주기 너무 비싸. 네. 100만 원인데 네, 줄 수 네.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블로거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홍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자료는 내가 제공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글만 써주게 네.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하면 또 대표님들이 본인이 사진을 찍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마케터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주던가 아니면 뭐 사진 기사하는 알바분들을 보내거던가 해서 사진도 저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추가적인 서비스가 되니까 좋겠네요. 그쵸. 업체 대표님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받은 다음에 글도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줘야겠죠. 왜냐면 그 블로거들은 그 사진만 보고 글을 써야 되니까 네. 잘못하면 동화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이드를 주고 해서 포스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체험능력 기자단은 마케팅 기술이 엄청 많이 듣는 것보다는 지금 들으면 느끼시겠지만 성실성, 그다음에 대표와의 그런 같이 얘기하면서 대표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했을 때 피드백을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대표에게는 굉장한 만족감이거든요. 네. 우리 가게를 그만큼 신경 쓴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냥 코업하는 느낌으로 성실성,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신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업체당 얼마 받아? 얼마 네. 벌어?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중요하죠. 단가는 여러분들이 매기기 나름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단가를 보면은 보통 체험단 할 때는 뭐 5팀에 보통 뭐 20만 원 받거나 이럽니다. 체험단 5명을 보내면 한 20만 달에. 원. 보통. 근데 뭐 1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40만 원 받는 것도 있긴 해요. 네. 그냥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하면은 체험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상품만 그냥 제공받는 거죠. 네.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체험단 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데냐면 이 체험단 분들이 정말 상위 노출을 할 만한 체험단들 이런 사람들의 돈을 저희가 줘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완전 초심자 입장에서 그런 상위 노출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블로거만 보낸다고 했을 때는 원고료를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러면 자신에게 받는 건 20만 원.
근데 블로그 마케팅이 정말 좋은 게 부업 투잡으로 좋은 게 블로그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상품 팔 때는 일회적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 포리얼님의 책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달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만족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지금이 5월인데 5월 했으면 6월에 하지 뭐 7월에도 하지 뭐 재구매가 일어나네 계속. 그죠? 계속 일어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만 받거든요. 한 달 단위는 네. 받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은 오늘 5월에 계약을 했으면 2022년 5월까지는 매달 20만 원, 3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단처럼 쌓이는 효과가 나요. 그러네요. 5월 말에 또 하나를 계약했어요. 6개월을. 그러면 또 계단처럼 쌓이고 이렇게 쌓여요. 마치 온라인에서 월세를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부업 투잡으로 좋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초보자의 목표는 한 곳당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걸로 해서 한 10곳 정도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면은 200만 원인데 한 달에 그렇게 쌓으면 5개월이면 그쵸. 그죠. 이분들 계속 재구매한다고 치면 재구매하다 치면 그리고 1000만 원 되네요. 그죠. 금방 되죠. 네. 근데 물론은 보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해서 영업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또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한 곳당 20만 원 정도의 마진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이라 봅니다.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또 보시는 분들 걱정 많으시거든요. 네. 난 가이드 이런 거 쓰고 뭐 이런 거 다 어려운 것 같아. 어떠세요? 난이도 정도가? 다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조망하지 않으면 숲에서 그 나무들을 사이 길을 걸어갈 때 되게 여기가 복잡하다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조망을 한 번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한 사이클을 돈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가이드 쓰는 거 결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리얼님의 치킨집을 마케팅을 해서 가이드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 종이컵에 이 어떤 요식업체는 가이드 쓴다고 하면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느낌을 아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게 매번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배운 체계를 계속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바퀴만 돌면 되게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개의 업종만 한번 다뤄보면 그쵸. 네일샵 한번 다뤄보면 사실 미용실, 네일샵, 태닝샵 뭐 비슷한 거는 다 왁싱샵 다. 네, 네. 가이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요식업 하면 요식업하고 카페하고 막 이렇게 확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네.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요식업을 한 사람이 요식업만 파는 거예요. 계속. 네. 그냥 계속 거기만 하고 다른 거는 마케팅 들어도 안 해. 나는 요식업만 한다.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나는 경험만 한다. 나는 변호사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다양한 걸 경험하게 보고 싶겠다면 이것저것 할 수 있고 한쪽만 팔 수도 있고요. 오히려 본인이 전문 영역이 있으신 곳이면 거기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맞아요. 요식업계에 많이 몸을 담았다 그러면 요식업 쪽으로 하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카페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직장인은 아니고 사업자예요. 근데 제가 헬스 트레이너예요. 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마케팅을 배우고 자기 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하죠? 헬스장을 크게 번창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른 헬스장을 마케팅해줘요. 내 가게가 내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 헬스장뿐만이 아니라 헬스장, 요식업, 카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마케팅을 재밌는 게 3-4군데 해주다가 이제 마케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2호점, 3호점 냈대요.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케팅을 할 줄 아니까. 조금만 머리를 쓰면 사실 그쵸. 진짜 오히려 경쟁자들을 내 고객으로 안으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엄청 좋은데. 저도 근데 사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마케팅을 해준다는 건 광고주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게 제일 1순위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자기 사업에 자기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 굉장히 맞다고 했어요. 맞다, 잘하고 계시다.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사용해서 제 유튜브도 보면은 직장인 부업 투잡만 하는 분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구독자로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배우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본인 사업을 하고 계시면 사실 이거 그냥 이용해서 본인 그쵸. 사업체 키우고 그쵸. 그리고 본인과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고객으로 쓰면 되는 건데 맞아요. 진짜 이거 너무 비싼 정보들을 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오프라인만 계속 발로 뛸 수 없잖아요. 온라인을 언제 이제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제 나이가 30대 이제 중후반인데 네. 제가 50살까지 오프라인 영업을 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은 하나의 처음에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2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오프라인 영업을 했어요. 네. 근데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체험단, 기자단뿐만이 아니라 상위 노출, 브랜드 블로그까지 어느 정도 건드렸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나 어디 가서도 마케팅 할 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음.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브랜딩을 해야 돼요. 네. 본인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요.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을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키우라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네. 마케팅 대응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200~300만 원 벌다가 지금 1,500에서 2,000 번다고 하셨는데 그쵸? 여기에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